화면 가득 들어오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게 짓물러진 한 노인의 손입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늘이 박혀 있고 마디마디는 오랜 노동의 시간만큼이나 흉측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 손이 지금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 건반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숨을 죽이고 이 동양의 노인이 보여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뉴욕 카네기 홀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아버지, 제발 창피하게 생선 냄새 풍기며 다니지 좀 마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노인네 뒷바라지해야 합니까? 장남 영수의 날선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칠복 씨의 가슴에 박히는 장면이 순식간에 교차됩니다. 평생 자식 농사 하나만을 위해 자신의 꿈은커녕 이름석 자조차 잊고 살아온 노년의 서글픈 현실이죠. 하지만 그 비린내 나는 손가락이 아무도 없는 새벽 폐교의 낡은 풍금을 누르는 순간 세상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이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할아버지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라고요. 손녀 유나의 절규와 함께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울린 바로 그 전설의 연주 영상이 화면을 스쳐 지나갑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이용하려 들고 세상은 그를 80대 베토벤이라 부르며 열광합니다. 탐욕에 눈먼 자식들의 고함과 아버지를 지키려는 손녀의 눈물,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오직 건반 하나에 생을 거는 칠복 씨. 내 인생의 진짜 연주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세상은 왜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 게요? 칠복 씨의 나지막한 독백은 노년의 고독과 새로운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시대 시니어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한 평범한 아버지가 어떻게 위대한 거장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됐던 노인이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직접 써내려가는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반전 드라마.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가진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비로소 당신의 독주회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칠복 씨의 환한 미소와 함께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그 기적의 서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장의 낡은 천막 아래서 뉴욕의 화려한 조명까지 80년 세월의 한을 환희로 바꾼 한 어부 노인의 위대한 도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잠들어 있던 뜨거운 열망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고 칠복 씨가 들려주는 인생의 이중주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달굴 천재 음악가의 탄생 그 전율의 대장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침잠해 있을 시간에도 남해의 작은 포구 시장은 비릿한 생명의 숨결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바다 내음과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어우러진 그곳에 칠복 씨의 하루도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칠복 씨는 수십 년간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무거운 도마 위에 커다란 대구를 올리고 날카로운 칼을 집어듭니다. 투박하고 억센 칼날이 생선의 대가리를 내리칠 때마다 차가운 핏물이 튀어 그의 빛바랜 작업복을 얼룩덜룩하게 물들이죠. 그의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부풀어 올라 마치 오랜 세월 거친 풍파를 견뎌온 노송의 뿌리를 연상케 합니다. 이 손가락은 자식들의 등록금이 되었고 누군가의 화려한 예복이 되었으며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를 지탱해 온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칠복 씨는 시린 손마디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다시금 칼을 쥐어보지만 관절염의 통증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그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비린내 나는 도마 위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곳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아이고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 비린내를 도대체 언제까지 풍기고 다니실 거예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타난 장남 영수의 목소리는 격려보다는 짜증 섞인 타박에 가깝습니다. 영수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시장 상가 건물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 달라며 며칠째 칠복 씨를 들볶고 있습니다. 칠복 씨의 헌신적인 삶의 궤적보다는 당장 자신의 지갑을 채워줄 담보 가치에만 매몰된 아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영수는 코를 감싸쥐며 아버지의 곁에 다가오는 것조차 꺼려하는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구속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비린내 나는 노인일 뿐입니다. 칠복 씨는 아들의 모진 말에 대꾸할 기운조차 없는지 그저 굽어버린 손가락으로 젖은 행주를 꽉 쥐어봅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지만 그는 그것을 삼키고 다시 묵묵히 생선의 비늘을 긁어낼 뿐입니다. 너희들 먹이고 가르치느라 이 손이 이렇게 짓물렀는데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도 부끄러운 게냐? 칠복 씨가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에도 영수는 그저 혀를 끌껄 차며 뒤돌아 가버립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어두운 시장 골목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칠복 씨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고 가슴 한구석에는 시린 바람이 불어옵니다. 견딜 수 없는 적막함과 배신감이 그를 덮칠 때면 칠복 씨는 자석에 이끌리듯 시장 뒤편 가파른 언덕길을 오릅니다.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도달한 곳은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폐교가 되어버린 낡은 초등학교 분교입니다. 철거를 앞두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 안 먼지가 소복이 쌓인 교실. 한 구석에는 낡은 풍금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칠복 씨에게 있어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창구와도 같습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떨리는 손을 뻗어 건반 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도레미파, 악보 한 장 볼 줄 모르는 까막눈인 칠복 씨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 세상의 소리가 음악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새벽녘 폭우를 때리는 파도의 장엄한 리듬, 시장 상인들의 억척스러운 외침, 그리고 10년 전 사별한 아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선율이 됩니다. 그가 건반 하나를 누르자 낡은 풍금은 피잉 마이너스하며 거친 숨소리를 섞은 멜로디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투박하고 어색하던 소리가 칠복 씨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유영하기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예술로 변모합니다. 비린내 나고 짓물렀던 그의 손끝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협주곡이 흘러나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세월의 덧없음, 그리고 죽은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음표 하나하나에 실려 폐교의 천장을 울립니다. 이 순간만큼은 칠복 씨는 시장통의 노인네가 아니라 우주를 지휘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합니다. 그의 감정이 고조될수록 연주는 더욱 격렬해지고 굽어버린 손가락은 마치 생명을 얻은 듯 건반 위에서 춤을 춥니다. 할아버지, 그때 낡은 교실 문틈 사이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며 정적이 깨집니다. 독일 유학 중 슬럼프에 빠져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온 손녀 유나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선율을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손에서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기교와 이론에 매몰되어 잃어버렸던 음악의 본령이 삶의 무게를 견뎌온 노인의 진심, 어린 연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나는 숨을 쉴 조차 잊은 채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합니다. 먼지 속에서 피어오르는 할아버지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온 고귀한 역사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유나의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칠복 씨의 구분 등은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해 보였고 그녀의 뺨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칠복 씨는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직 건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마지막 남은 영혼의 한 방울까지 쏟아붓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하자 폐교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고 낡은 풍금의 건반은 부서질 듯 울려 퍼집니다. 칠복 씨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환영처럼 나타난 아내의 손을 잡고 너른 바다를 건너는 상상에 빠져듭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고단함 대신 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가 번지며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손가락 관절염의 통증이 칼로 베는 듯 몰려오지만 그는 이 연주를 멈추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멈출 것 같아 더욱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교실 안에서는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영상이 내일 아침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타고 흘러가 칠복 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달빛은 창가를 넘어와 풍금을 비추고 칠복 씨의 굽은 손가락 위로 은빛 가루처럼 쏟아지며 이 신비로운 새벽의 협주를 축복합니다. 칠복 씨의 연주가 잦아들며 긴 여운을 남기고 멈추자 비로소 그는 참았던 긴 숨을 내뱉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거칠게 몰아쉬는 그의 숨소리가 텅 빈 교실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평소의 투박한 시장 노인으로 돌아가려 짐을 챙깁니다. 유나는 문 뒤에 몸을 숨기며 할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손에 쥔 휴대폰에는 이미 기적의 서막이 담겨 있습니다. 칠복 씨는 자식들이 무시하던 그 낡은 작업복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다시 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으로 터벅터벅 발을 옮깁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초라해 보이지 않았고 새벽이 밝아오는 수평선처럼 눈부신 희망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막 위대한 천재음악가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 남해의 작은 포구 마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도 이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찬란한 연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칠복 씨는 몸소 보여주려 합니다. 어느덧 시장의 아침이 밝아오고 상인들의 활기찬 고함이 골목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지만 칠복 씨의 마음은 여전히 새벽 폐교의 고요함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붙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마 위를 정리하기 시작하죠. 밤새 남몰래 건반을 눌렀던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한 통증이 전해져 옵니다. 그럼에도 칠복 씨는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났던 그 신비로운 선율을 되새기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생선 비린내 나는 뒷방 노인네로 보겠지만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만의 찬란한 우주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나는 밤을 꼬박 새운 채
노트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젯밤 폐교에서 촬영한 할아버지의 연주 영상이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 대기 중이죠. 한국의 80대 베토벤, 어느 시장 노인의 충격적인 자작곡이라는 자극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제목이 화면을 장식합니다. 유나는 이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고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유학 시절 기술적인 완벽함만을 쫓던 그녀에게 할아버지의 음악은 진짜 예술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인터넷 세상은 칠복 씨의 연주로 발칵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볼거리로 여기던 사람들도 칠복 씨의 투박한 손에서 터져나오는 애절한 선율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게 정말 독학으로 가능한 연주인가요?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며 영상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죠. 유명 음악 평론가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공유하며 올해 가장 경이로운 발견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에서 칠복 씨의 굽은 등과 거친 손은 이제 소외된 노인의 상징이 아닌 위대한 예술가의 증표로 변모합니다. 정작 소동의 주인공인 칠복 씨는 시장 한복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에게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박씨, 이것 좀 봐. 이거 박씨 맞지? 유튜브라는 데서 난리가 났어. 옆집 채소 가게 김씨가 흥분한 얼굴로 뛰어와 칠복 씨의 코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밉니다. 칠복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화면 속에서 풍금을 치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신만의 은밀한 도피처였던 그 연주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그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평생 자신을 감추고 살아온 노인에게 갑작스러운 대중의 관심은 축복이라기보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 시각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도 않던 장남 영수는 친구로부터 온 링크를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한 영상 아래 달린 수많은 광고 제의와 방송 섭외 요청들을 보며 영수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죠. 그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냄새나고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입니다. 영수는 하던 일도 팽개친 채 급히 차를 몰아 아버지가 있는 시장으로 향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웁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무시하던 자식의 마음속에 이제는 효심이 아닌 탐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 골목은 어느새 칠복 씨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혼란에 빠집니다.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과 방송국 리포터들이 칠복 씨의 생선 가판대를 에워싸고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어르신, 음악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는 고함 속에 칠복 씨는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몸을 움츠립니다. 그는 평생 바다를 보며 침묵하는 법을 배웠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을 뽐내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셔터 소리는 칠복 씨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때 영수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나타나 칠복 씨의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매니저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물러나세요. 저희 아버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인터뷰는 나중에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영수는 아버지를 보호하는 척하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능글맞게 웃어 보입니다. 칠복 씨는 그런 아들의 낯선 모습에 생경함을 느끼며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맛보게 되죠.
아들의 손에 이끌려 시장을 빠져나가는 칠복 씨의 뒷모습은 영락없이 사냥꾼에게 잡힌 먹잇감처럼 처량해 보입니다. 유나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올린 영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할아버지의 순수한 예술을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자극적으로 할아버지를 소비하려 하죠.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당혹감을 읽어내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술은 고귀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욕망은 때로 예술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강렬한 법입니다. 이제 막 세상의 수면 위로 떠오른 칠복 씨의 천재성은 과연 이 거친 욕망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칠복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사이에 바뀐 공기를 실감합니다. 방 안에서는 영수가 전화를 붙잡고 누군가와 출연료 협상을 벌이며 큰 소리로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칠복 씨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손은 평생 생선을 만져온 손이지 남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손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의 인생은 이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소란스럽던 집안이 조용해지자 칠복 씨는 다시금 자신의 낡은 풍금이 그리워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80대 베토벤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그저 조용한 폐교에서 아내를 생각하며 치던 풍금 소리가 그에겐 더 절실합니다. 그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뱉고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연주가 정말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칠복 씨의 천재성이 세상에 알려진 이 찬란한 하루는 역설적이게도 노인에게 가장 고독한 밤을 선사하며 저물어갑니다. 칠복 씨의 집 거실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위에는 전에는 본 적 없던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놓여 있고 현관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정체 모를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갑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와 돈을 속삭이는 자식들의 날선 목소리뿐이죠. 칠복 씨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낯설게 변해버린 자신의 집안 풍경을 그저 먼 산 보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주는 찬사보다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기괴한 연극이 더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방 안에서는 장남 영수가 누군가와 고성이 오가는 통화를 하며 연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신 줄 압니까? 지금 광고 모델료로 그 금액은 말도 안 돼요. 다른 데서는 2배를 부른단 말입니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아버지가 느낄 피로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귀한 골동품을 시장에 내놓은 장사꾼처럼 아버지의 재능을 얼마나 더 비싸게 팔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고 있죠. 아버지를 냄새나는 노인이라며 멸시하던 예전의 모습은 간데없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입에 달고 살며 탐욕의 이빨을 드러냅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소식도 뜸했던 둘째 딸과 셋째 아들까지 모여 앉아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빠만 매니저 하라는 법 있어? 나도 아버지가 번 돈 관리할 줄 알아. 오빠는 사업 말아먹은 전적도 있잖아. 둘째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칠복 씨의 귓가를 사정없이 파고듭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왜 평생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살아야 했는지, 그 굽은 손가락이 어떤 고통을 참고 있는지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황금알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를 헐뜯으며 형제간의 의리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맙니다. 칠복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비늘이 박혀 딱딱해진 살점과 마디마디 튀어나온 뼈마디가 오늘따라 유독 흉측하게 느껴집니다. 이 손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이 손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칠복 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려 입을 달싸게 보지만 돈 계산에 눈이 먼 그들에게 노부의 목소리가 들릴 리 만무하죠. 칠복 씨는 결국 입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좁은 화장실 안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한 칠복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세상은 자신을 베토벤이라 부르며 추앙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신은 그저 이용, 가치가 높은 상품일 뿐이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옵니다. 그는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내며 비린내 나던 시장 골목이 오히려 더 평화로웠음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차라리 아무도 몰랐다면 그저 폐교에서 혼자 풍금을 치다 생을 마감했더라면 이런 배신감은 느끼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화장실 밖에서는 여전히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을 두고 자식들의 고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나온 칠복 씨에게 영수가 다가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이밉니다. 아버지, 여기 사인하세요. 유명 토크쇼 출연 계약서예요. 이거 한 번만 나가면 우리 집안 팔자 피는 겁니다. 칠복 씨는 영수의 손에 들린 펜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거부의 뜻을 밝힙니다. 난 그런 거 못한다. 남들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롱 부리는 거 싫단 말이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라. 하지만 영수는 아버지의 거절을 애교 섞인 투정쯤으로 치부하며 더욱 강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다 누굴 위한 건데 그러세요?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사인하세요. 영수의 외침에 둘째와 셋째까지 합세하여 칠복 씨를 사방에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의 서슬 퍼런 눈빛에 둘러싸인 칠복 씨는 마치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에 갇힌 듯한 질식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 속에 칠복 씨의 자리는 없었고 오로지 그들이 누릴 안락한 미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손녀 유나가 거실로 들어와 자식들의 행태를 보고 경악하며 앞을 가로막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안 보이세요? 이건 효도가 아니라 학대예요. 유나의 외침에 영수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유나를 밀쳐냅니다. 너는 빠져. 내가 올린 영상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이야? 내 할아버지 몸값이 얼만 줄이나 알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잔인한 폭력 앞에 칠복 씨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 몰래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현관을 나섭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고함은 마치 멀어지는 파도 소리처럼 희미해져 가고 칠복 씨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칠복 씨가 향한 곳은 그가 평생을 보냈던 시장도 이제는 소란스러워진 폐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별한 아내와 함께 거닐던 마을 외곽의 호젓한 바닷가 민박집을 찾아갑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그곳에서 칠복 씨는 비로소 자식들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지독한 고독을 동반한 것이었고
노인의 어깨는 밤바람에 더욱 작게 움츠러듭니다. 그는 민박집 방 한구석에 앉아 굽어버린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아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여보, 나는 그저 당신이 좋아하던 그 노래를 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소. 칠복 씨의 혼잣말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그의 눈가에는 다시금 이슬이 맺힙니다. 그는 가방 속에서 아들이 어릴 적 쓰던 낡은 소리굽새를 꺼내어 가만히 귀에 대어봅니다. 웅마이너스 하는 진동소리가 그의 뇌리를 타고 흐르며 자식들의 날 선 목소리로 더럽혀졌던 그의 영혼을 씻어내줍니다. 그는 이 고요한 도피처에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마지막 연주곡을 완성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한참을 싸우다 밤늦게야 칠복 씨의 빈자리를 발견하고 소동을 피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내일 당장 있을 촬영, 스케줄이 펑크날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경찰에 신고한 만에 소란을 떨죠. 칠복 씨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뒤로 한 채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며 건반 없는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그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보이지 않는 악보는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더 진실하고 처연한 빛을 발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보았으나 그 빛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노인의 슬픈 자화상이 밤바다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칠복 씨는 이제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서도 재산 포기 각서도 아닌 그가 평생 가슴에 품어온 선율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천재 음악가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인간 박칠복의 영혼을 담은 노래 말입니다. 비린내 나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소외와 고독으로 점철되었던 그의 노년은 조금씩 치유의 길을 찾아갑니다. 칠복 씨의 고립은 역설적이게도 그를 가장 순수한 창작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칠복 씨가 몸을 숨긴 바닷가 민박집의 밤은 깊어만 가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위로하는 낮은 저음의 합창처럼 울려 퍼집니다. 방 안의 희미한 전등 아래서 칠복 씨는 유나와 마주 앉아 평생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고백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하죠. 유나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화려한 조명과 자식들의 탐욕이 가득한 방송 무대 대신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칠복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할아버지의 음악은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살, 그 자체잖아요라는 유나의 진심 어린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무대는 서울의 거창한 공연홀이 아니라 그가 평생 비린내를 묻히며 자식들을 키워냈던 바로 그 터전, 시장 앞 공터여야 한다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유나는 곧장 시장 상인회와 연락하여 공연 준비에 착수하고 돈이 되지 않는 무대라는 소식에 장남 영수와 자식들은 코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보냅니다. 그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피아노를 친다고? 돈 벌 기회를 발로 차버리다니 노망이 나도 제대로 났구먼. 영수는 끝까지 아버지의 진심을 왜곡하며 공연을 방해하려 들지만 칠복 씨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장 상인들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평생 고등어를 팔고 배추를 다듬던 상인들이 장사를 잠시 멈추고 직접 무대 단상을 올리고 조명을 매달며 칠복 씨의 마지막 외출을 돕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칠복 씨는 유튜브 스타가 아니라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해온 동료이자 친구이며 우리네 고단한 삶을 대변해줄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공연 당일 시장 앞 공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칠복 씨의 연주를 직접 듣기 위해 모여든 인파는 시장 골목골목을 가득 메우고 화려한 양복을 입은 귀빈들 대신 시장 앞치마를 두른 상인들이 맨 앞줄을 차지합니다. 무대 중앙에는 시장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을 듯한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위엄 있게 놓여 있고 그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마치 성스러운 빗줄기처럼 보입니다. 무대 뒤 임시 대기실에서 칠복 씨는 굽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에 파스를 붙이고 압박 붕대를 감으며 몰려오는 통증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수십 년 전 음악가를 꿈꿨던 소년의 그것처럼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죠. 유나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폐교에서 치던 대로 할머니한테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연주하세요. 칠복 씨는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천천히 무대 계단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딛습니다. 그가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시끄럽던 시장통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고 수천 명의 시선이 노인의 등 위로 쏟아집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유나가 정성껏 다려온 깨끗한 셔츠를 입은 칠복 씨는 수천 명의 관객이 아닌 피아노 너머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 안방에 앉듯 편안하게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시장의 소음과 바다의 숨결을 가슴으로 들이마십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 굽은 손가락이 들려줄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요. 사회자도 거창한 소개도 필요 없었습니다. 칠복 씨가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포가 되었죠. 첫 번째 음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멈추고 노인의 손끝에서 터져나오는 마법 같은 선율에 몰입합니다. 그것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의 통곡이었고 자식들의 모진 말에 밤새 홀로 울어야 했던 아버지의 탄식이었으며 먼저 보낸 아내를 향한 영원한 연가였습니다. 피아노 선율은 시장의 낡은 천막을 넘어 푸른 바다를 건너 듣는 이들의 가장 아픈 마음의 상처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시니컬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장남 영수도 어느덧 아버지의 연주 속에 담긴 처절한 삶의 무게를 느끼고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비린내 나는 인생을 정화하기 위해 연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칠복 씨의 손가락은 관절염의 고통으로 뒤틀려 있지만 건반을 누르는 힘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연주가 고조될수록 칠복 씨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흐르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더욱 깊은 선율 속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관객들은 이제 그가 베토벤인지 누구인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저 늙은 연주자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위대한 위로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유나는 무대 옆에서 할아버지의 연주를 지켜보며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화려한 기교나 완벽한 악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면으로 통과해온 사람의 진심에 있다는 사실을요. 칠복 씨의 연주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시장의 모든 소음은 사라진 채 오직 피아노 소리만이 하늘 높이 울려 퍼집니다. 구경하던 아이들도 물건을 팔던 상인들도 멀리서 달려온 취재진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인의 마지막 투혼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이 무대는 더 이상 일방적인 공연이 아니라 평생을 소외받아온 한 노인이 세상과 화해하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주의 마지막 화음이 길게 여운을 남기며 시장의 공터를 가득 채웠을 때 칠복 씨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듯 그의 어깨는 깊게 처져 있고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장 곳곳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씨, 멋지다. 최고야.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외침이 파도처럼 밀려와 무대 위 노인을 감싸 안습니다. 칠복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바라보고는 평생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 웃음은 자식들의 무시를 견뎌낸 승리의 미소였고 늦게나마 자신의 꿈과 마주한 소년의 미소였으며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난 한 인간의 찬란한 선언이었습니다. 영수는 무대 밑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하고 다른 자식들도 아버지의 위대한 성취 앞에서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깨닫습니다. 칠복 씨는 무대 위에서 내려오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유나를 꼭 안아줍니다. 유나야, 이제야 내 노래가 들리는구나. 참으로 길고도 험한 길이었어.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박수 소리에 묻혔지만 그 진심은 이미 수만 명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조명은 하나둘씩 꺼져가고 공연은 끝이 났지만 그 공터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칠복 씨는 이제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깨워준 위대한 거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다시 굽은 등을 펴고 시장 상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자신의 인생 재임하기 비로소 이 투박한 시장 바닥에서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시청자 여러분, 칠복 씨의 이 무대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위대한 영혼이 세상과 나누는 첫 번째 인사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가장 눈부신 무대는 당신이 가장 낮고 힘든 곳이라 여겼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칠복 씨가 건반 위에 손을 얹자 시장통의 소음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일순간에 잦아들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공허한 공기를 채웁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자신의 손끝이 기억하는 바다의 기억을 건반 위로 하나둘씩 풀어놓기 시작하죠. 첫 화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노인이 평생 가슴에 쌓아온 거대한 파도의 함성임을 직감합니다. 비린내 나던 손가락은 이제 건반 위를 유영하는 은빛 물고기가 되어 슬픔과 기쁨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칠복 씨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히고 뒤틀린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전해오지만 그의 연주는 멈출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선율의 깊이를 더하며 듣는 이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눈물샘을 사정없이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연주는 어느덧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의 형상으로 변모하여 무대 위를 휘감아 돕니다. 칠복 씨는 온몸을 실어 건반을 내리치며 자식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세상의 무관심을 향해 처절한 포효를 내뱉는 듯합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와 음악과 섞일 때 관중석 여기저기서는
나지막한 흐느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저렇게 아픈 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맨 앞줄에서 넋을 잃고 보던 영수는 비로소 아버지의 뒤틀린 손가락이 가리키는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한 인간이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영혼의 비명이었습니다. 칠복 씨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그는 마치 이 연주가 끝나면 자신의 생도 끝날 것처럼 모든 기력을 쏟아붓습니다. 음악은 이제 거친 폭풍을 지나 잔잔한 수평선을 바라보는 평온한 선율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칠복 씨의 손길은 아기의 머리카락을 만지듯 부드러워지고 먼저 떠난 아내의 환영이 건반 위를 함께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띠며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가난과 소외의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는 듯한 평온함을 보여주죠. 관객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노인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침묵의 음악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시장의 낡은 천막 위로 지는 노을이 칠복 씨의 등을 비출 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회상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아냅니다. 연주가 절정을 향해 치닫자 칠복 씨의 손가락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기묘한 속도로 건반 위를 휘젓습니다. 뒤틀린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육신의 고통을 초월하여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나는 무대 옆에서 할아버지의 연주를 지켜보며 자신이 배웠던 그 어떤 정통 클래식보다 이 투박한 연주가 위대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유나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을 가르고 칠복 씨의 귓가에 닿는 듯합니다. 마지막 화음을 향해 모든 힘을 집중하는 칠복 씨의 팔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건반을 끝까지 누릅니다. 시장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장엄한 울림이 퍼져나가고 음악은 긴 여운을 남기며 서서히 바다 너머로 사라져갑니다. 연주가 끝나고 정적이 흐르는 찰나 칠복 씨는 건반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깊게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잠시 후 약속이라도 한 듯 수천 명의 관객이 동시에 일어서서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박칠복. 시장 상인들이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사람들은 노인의 위대한 승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칠복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바라보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환희가 서려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비로소 자신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연주로 증명했음을 깨닫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영수는 아버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칠복 씨는 말없이 아들의 거친 손을 잡아줄 뿐입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던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의 메시지들로 마비가 될 지경에 이릅니다. 인생의 진짜 노래를 들었습니다. 80년의 세월이 담긴 연주에 제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찬사가 쏟아집니다. 칠복 씨의 연주는 단순한 화제 거리를 넘어 은퇴와 소외로 신음하던 이 시대의 시니어들에게 강렬한 생의 의지를 심어줍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노인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낸 전설적인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되죠. 축제는 끝나지 않았고 시장의 밤은 칠복 씨가 남긴 선율의 여운으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칠복 씨는 유나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를 내려오면서
자신의 인생 제2막을 향한 첫걸음을 비로소 당당하게 내딛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를 바다의 베토벤이라 부르며 열광하겠지만 칠복 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존엄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 자신과 평생을 함께한 시장의 낡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고맙다. 나를 버티게 해줘서, 나를 연주하게 해줘서.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가장 비천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 칠복 씨의 이 연주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칠복 씨는 자신의 뒤틀린 손가락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협주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공연의 뜨거웠던 열기가 시장 골목의 밤 공기에 서서히 식어갈 무렵 무대 뒤 임시 천막 안에는 적막하지만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칠복 씨는 연주를 마친 뒤 밀려오는 탈진감에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뒤틀린 손가락 마디마디를 찬 수건으로 감싸며 가쁜 숨을 고르고 있죠. 그때 천막 밖에서 서성거리던 장남 영수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이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를 위해 사온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지만 차마 그것을 건네지 못할 만큼 영수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생선 비린내 나는 노인이라 무시하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 저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떨리고 힘이 없습니다. 칠복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이 가득 서려 있어 영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영수는 결국 아버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며 일궈온 그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붙잡습니다. 그는 차가운 캔커피를 내려놓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동들을 하나둘씩 참회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로만 보았던 비정함과 예술가로서의 존엄을 짓밟았던 자신의 무지를 뉘우치는 통곡이 좁은 천막 안을 가득 채웁니다. 칠복 씨는 울먹이는 아들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며 뒤틀린 손가락으로 아들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영수야, 나는 내가 박사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것보다 그저 내가 남 부끄럽지 않게 사람답게 사는 게 내 소원이었다. 칠복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어 곁에서 지켜보던 유나의 눈시울마저 뜨겁게 만듭니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도 뒤늦게 천막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로의 수익 배분을 두고 다투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했던 날 선 상처들이 칠복 씨의 숭고한 선율과 진심, 어린 용서 아래서 비로소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 칠복 씨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자신의 결심을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번 공연과 영상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의 대부분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예술 인재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죠. 자식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만 곧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영수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매니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고 예술 활동을 돕는 진정한 조력자가 되겠노라 다짐합니다. 돈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힐 뻔했던 가족의 유대가 칠복 씨의 위대한 연주를 계기로 비로소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칠복 씨는 더 이상 억지로 정장을 입거나 화려한 방송국의 조명 아래 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편안해하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다시 시장 골목에 나타나 상인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그를 비린내 나는 박 씨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자랑인 박 선생님이라 부르며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칠복 씨는 여전히 생선을 만지고 비늘을 긁어내지만 그의 손끝에는 이제 인생의 깊이가 담긴 음악적 여유가 함께 묻어납니다. 그는 시장 골목의 소음마저도 아름다운 교향곡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소박하지만 당당한 예술가로서의 삶을 만끽합니다. 집안의 풍경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거실 한가운데에는 칠복 씨를 위한 작은 피아노 한 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수는 퇴근길에 아버지의 약을 챙겨 들고 들어와 서투른 솜씨로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며 그날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둘째 딸은 정성껏 끓인 국을 가져와 아버지의 밥상을 차리고 자식들은 더 이상 돈 문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지 않습니다. 칠복 씨는 저녁 식사 후 피아노 앞에 앉아 가족들을 위해 잔잔한 소품곡을 연주하고 집안은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와 선율로 가득 차오릅니다. 노년의 고독과 소외로 얼룩졌던 칠복 씨의 삶이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찬란한 빛으로 치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명 음반사들의 끈질긴 계약 제의에도 칠복 씨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손녀 유나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음악 작업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연주를 체부하고 함께 편곡하며 세대를 초월한 예술적 동지로서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죠. 칠복 씨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말보다 진심, 어린 뉘우침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칠복 씨의 가족들이 보여준 이 변화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용서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밤이 깊어지면 칠복 씨는 가끔 창밖의 달빛을 보며 먼저 떠난 아내에게 마음의 편지를 띄워보냅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아이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소? 당신도 그곳에서 웃고 있겠지.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한이 씻겨 내려간 듯한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그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무릎 위에서 보이지 않는 건반을 두드립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배경이 되었고 칠복 씨의 앞날에는 오직 진실한 음악과 사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가족관계에서도 혹시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칠복 씨처럼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고 그 진심이 맞닿는 곳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중주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남해의 작은 포구 마을에서 시작된 칠복 씨의 투박한 선율은 이제 바다를 건너 대륙의 경계를 넘고 전 세계 사람들의 귓가에 닿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간 그의 연주 영상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인종과 세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감동을 자아내며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죠.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들은 이 은둔의 거장을 영입하기 위해 앞다투어 한국으로 전용기를 보내고 유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은 그와의 협연을 인생의 수건 사업으로 꼽기 시작합니다. 칠복 씨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세계적인 관심에 여전히 쑥스러워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살아가야 할 희망을 준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며 큰 용기를 내어봅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소리굽새 하나만을 품에 안은 채 뉴욕의 카네기 홀을 향해 떠납니다. 뉴욕 한복판,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라 불리는 카네기 홀 앞에는 칠복 씨의 독주회를 보기 위해 모여든 전 세계 팬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상류층 관객들 사이로 한국에서 온 소박한 차림의 시니어 팬들도 눈에 띄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무대 뒤에서 칠복 씨는 화려한 연미복 대신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깨끗한 개량 한복을 입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뒤틀려 있고 마디마디가 튀어나와 있지만 그 손은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한 인간이 승리해온 삶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죠. 유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마음을 다독여주고 영수는 이제 유능한 매니저가 되어 할아버지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현지 스태프들과 분주히 소통합니다. 할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할아버지의 인생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 돼요. 유나의 응원에 칠복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홀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동양에서 온 200발의 노인이 건반 위에 어떤 마법을 부릴지 설레는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칠복 씨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낡은 소리굽새를 꺼내 건반에 가볍게 부딪힌 뒤 귀에 가져다 대며 자신만의 음을 고릅니다. 그 투박하고도 성스러운 의식에 관객들은 숨을 멈추고 몰입하며 그가 연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거장의 품격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칠복 씨의 손가락이 첫 번째 건반을 누르는 순간 뉴욕의 심장부는 순식간에 남해 바다의 푸른 물결 속으로 잠겨들기 시작합니다. 연주는 시장통의 활기찬 리듬으로 시작하여 자식들을 향한 애끓는 사무곡을 지나 마침내 전 세계 소외된 이들을 어루만지는 웅장한 진홍곡으로 변모합니다. 서구의 피아니스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탁건은 마치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듯 강렬하면서도 안개처럼 부드럽게 청중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관객들은 악보에도 없는 이 경이로운 선율이 한 노인의 고단했던 80년 세월에서 길어 올려진 것임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칠복 씨는 이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과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동반하여 하늘을 향해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구슬처럼 맺히고 굽은 어깨는 연주에 맞춰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카네기 홀의 공기를 뜨거운 감동으로 달궈놓습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칠복 씨는 마치 신들린 듯한 몰입감을 보여주며 건반 위를 유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가장 겸손하고도 위대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잔향이 천장에 닿아 사라질 때까지 홀 안에는 정적보다 더 깊은 경외심이 흐르며 누구도 박수를 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칠복 씨가 건반에서 손을 떼고 관객석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자 비로소 폭풍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오며 건물을 뒤흔듭니다. 뉴욕의 까다로운 평론가들도 세계적인 거장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위대한 어부 음악가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공연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외신 기자가 칠복 씨에게 이 늦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천재성을 발현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칠복 씨는 영수의 통역을 통해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바다의 소리를 들었고 내 자식들의 숨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진짜 연주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다음 날 전 세계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전 세계 시니어들에게 폭발적인 용기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칠복 씨는 이제 시니어 세대의 우상을 넘어 시대의 스승으로서 추앙받으며 그의 이름은 클래식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에 기록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기로 결정되고 그의 자작곡들은 전 세계 음악 교육기관의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칠복 씨는 이런 화려한 성공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늘 자신의 뿌리인 시장 골목과 낡은 풍금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강연 요청이 올 때마다 인생은 70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꿈을 포기하려는 이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영수는 아버지를 위해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하여 손가락 관절염 치료를 돕고 칠복 씨는 이제 통증이 아닌 즐거움으로 건반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은 칠복 씨의 해외 순회 공연에 동행하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화합과 여행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칠복 씨의 세계 무대 진출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을 다해 살아온 한 인간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우주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남해의 작은 포구에서 생선을 치던 손이 전 세계를 울리는 지휘자의 손이 된 것처럼 당신의 투박한 손 안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보석 같은 재능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칠복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의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고향 바다를 생각하고 그곳에서 들려올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두운 밤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밝은 별을 보기 위해 불을 끄는 성스러운 준비 시간임을 칠복 씨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칠복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의 친구가 되었고 그의 가족이 되었으며 그의 선율을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카네기 홀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호텔 창가에 앉아 소리굽새를 다시 한번 튕기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설렘이며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무대를 향한 기대의 찬가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무대도 지금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칠복 씨처럼 당당하게 건반 앞에 앉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바로 전 세계를 감동시킬 위대한 협주곡의 첫 번째 마디가 될 것입니다. 카네기 홀의 화려한 조명과 전 세계인의 찬사를 뒤로한 채 칠복 씨가 다시 돌아온 곳은 여전히 파도 소리가 정겨운 고향 마을의 작은 포구입니다. 세상은 그를 세기의 거장이라 부르며 떠받들지만 칠복 씨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는 화려한 독주의 무대가 아니라 먼지 쌓인 풍금이 기다리던 낡은 교실이죠. 이제 철거 직전의 흉물이었던 폐교는 칠복 씨의 기부금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칠복 음악 교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칠복 씨는 매일 아침 생선 장사를 하던 시절처럼 부지런히 일어나 이제는 칼 대신 악보를 들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교실로 향합니다. 그의 뒤틀린 손가락은 더 이상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희의 꿈도 이 손처럼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아이들의 서툰 연주가 울려 퍼지고 칠복 씨는 그 곁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박자를 맞춰줍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화려한 기교나 어려운 화성학을 가르치는 대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파도 소리를 가만히 경청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얘들아, 음악은 악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있단다. 바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렴. 칠복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에 깊이 각인되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음악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아갑니다. 이곳에서 칠복 씨는 거창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보듬어주는 든든한 나무이자 친구로서의 삶을 만끽하며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누립니다. 어느덧 수업을 마친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교실로 손녀 유나가 환한 미소를 띠며 들어옵니다. 유나는 이제 독일 유학 시절의 슬럼프를 완전히 극복하고 할아버지의 음악 정신을 이어받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곁에 나란히 앉아 낡은 풍금의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이중주를 시작하죠. 할아버지가 인생의 무게를 담아 묵직한 저음을 누르면 유나는 그 위로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맑고 고운 고음을 얹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두 세대가 건반 위에서 나누는 이 깊은 교감은 단순히 소리의 합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거룩한 대화와도 같습니다. 교실 밖 복도에서는 장남 영수가 흐뭇한 표정으로 부녀의 연주를 지켜보며 조용히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음악적 유산을 지키고 전파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헌신하고 있죠. 그는 가끔 아버지가 연주하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보물을 곁에 두고도 몰랐었는지 반성하며 소리 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거나 돈 때문에 고성을 지르지 않으며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칠복 씨가 뿌린 인내와 용서의 씨앗이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온 집안의 향기로운 선율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칠복 씨가 평생을 함께한 푸른 바다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눈부신 윤슬을 뽐내며 빛나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칠복 씨의 통곡을 들어주었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으며 이제는 그의 영광을 함께 축하해주는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칠복 씨는 연주 도중 잠시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보며 먼저 떠난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여보, 보이나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노래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다오. 그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평온의 이슬이 맺히고 그의 손가락은 더욱 부드럽게 건반 위를 유영하며 생의 마지막 찬가를 써내려갑니다. 칠복 씨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시니어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연이나 인터뷰 요청이 올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더 큰 부를 쌓기보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명의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앞장섭니다. 칠복 씨의 뒤틀린 손가락을 본뜬 조형물이 마을 입구에 세워졌지만 그는 그것보다 아이들이 건네주는 고소한 사탕한 아래 더 큰 감동을 받는 소박한 노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새벽 시장의 낮은 도마 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겸손함이 그의 음악을 더욱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제 카메라는 멀어지며 노을지는 포구 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내고 칠복 씨와 유나의 피아노 이중주는 더욱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선율은 마을 골목골목을 지나 생선 냄새, 나는 시장을 거쳐 저 멀리 파도 소리와 섞이며 하늘 높이 승화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칠복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거친 손 안에도, 당신이 견뎌온 그 고단한 세월 안에도 반드시 세상이 기다리는 당신만의 아름다운 선율이 숨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 독주회가 시작되는 첫 번째 소절임을 잊지 마십시오. 칠복 씨의 구분 등 뒤로 쏟아지는 황금빛 노을은 마치 신이 내리는 축복처럼 눈부시게 빛납니다. 연주가 끝나고 칠복 씨가 유나의 손을 잡고 교실 밖으로 걸어 나올 때 화면에는 당신의 찬란한 제2막을 응원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가 흐릅니다. 칠복 씨는 카메라를 향해, 아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시니어 동료를 향해 인자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그 웃음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위로의 언어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협주곡의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으며 우리 모두의 연주는 내일 아침 또 다른 태양과 함께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칠복 씨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하며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지어지지 않은 새로운 악보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는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일매일 더 깊어질 자신의 음악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 비린내 나던 어부 노인이 전 세계를 울린 천재 음악가가 되기까지의 이 기적 같은 여정은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그가 남긴 희망의 선율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칠복 씨의 손을 잡고 여러분만의 무대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